쇼미더 도봉의 정연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경계에 놓이곤 합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선택지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는 커다란 선택지들까지 아주 다양할 텐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쉽게 내리지 못하는 선택의 순간에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과서나 위인전이 아닌 우리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동네 위인들을 소개하고 함께 만나러 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도봉구의 역사, 문화, 관광 벨트라는 것을 아시나요? 최근 도봉구에서는 함석헌 기념관, 튤립 뮤지엄 등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쇼미더 도봉, 오늘 찾아온 곳은 김수영 문학관과 간송 전형 필가옥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나는 이곳을 저희 쇼미더 도봉과 함께 걸어가 보시죠. 방학삼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김수영 문학관은 김수영 시인의 삶과 작품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서울시 최초의 문학관입니다. 시인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체험형 문학관을 지향한다고 하네요. 1921년에 태어난 김수영 시인은 연극을 배우던 1945년 문학을 시작했고 1968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유를 외치는 진정한 자유시인으로 활동했었습니다. 특히 눈이란 시는 김수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로 알려져 있죠. 이곳은 단순히 보는 문학관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시작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오랜만에 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한번 해보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김수영 시인의 작품을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터치 스크린도 구비되어 있고 시인의 작품을 감상하며 느낀 점을 직접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과 함께 체험하면 좋은 공간이 또 있네요. 바로 김수영의 시를 낭독하며 녹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인의 작품을 낭독하면서 시인의 감정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체험이 되겠네요. 이곳은 김수영 시인께서 직접 시를 쓰시던 서재를 그대로 복원을 해주셨습니다. 시인의 부인인 김현경 여사께서 직접 서재를 그대로 복원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보시죠. (2층에는) 생전에 시인이 직접 쓴 원고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으며 시인과 관련된 작품, 사전 등 시인을 더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1981년부터 제정된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김수영 문학관을 둘러볼까요? 어떠세요? 시인의 작품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 제대로 느껴볼 만하겠죠? 이외에도 3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4층은 대강당으로 이루어진 복합 문학 공간인 김수영 문학관. 굳이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문학의 향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한 김수영 문학관의 관리자분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간단하게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여기 김수영 문학관에서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윤채원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도봉구에 10년 동안 살면서 김수영 시인과 김수영 문학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살았는데요. 혹시 김수영 문학관이 왜 도봉구에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요. 김수영 시인이 본가가 이쪽에 도봉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 활동, 창작 활동하시러 많이 오셨고요. 그분의 시비도 도봉산 서원 앞에 있고 또 묘소도 그쪽에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도봉구에 김수영 문학관이 건립된 거죠. 네.
정말 김수영 시인이 도봉구에서 다작을 하셨다는 거에서 제 도봉구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수영 문학관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찾아오실 분들께 홍보의 말씀 함께 해주실 수 없을까요? 예. 지금까지 여기가 2년이 채 안 됐어요. 저희가 2013년 11월 27일 날 개관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여기 찾아오실 분들한테도 꼭 김수영 문학관뿐만 아니라 주변에 역사 문학길이 돼 있어서 간송이나 또 함석헌 기념관까지 같이 둘러볼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도봉구의 역사 문화 테마길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가옥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예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일제로부터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신 분이셨는데요. 지금 이곳에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열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국보급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간송 전영필 선생과 선생의 노력이 담긴 문화유산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안내를 따라가며 듣다 보니 선생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보는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없애기 위해 찾으려던 것을 간송이 먼저 찾아내 거액의 돈을 주고 지켜낸 유산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간송 전영필 가옥을 지키고 계시는 지킴이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뵙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네. 간단하게 지킴이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여기 방학동 극동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 요즘은 마을 공동체 활동가 뭐 이런 식의 명칭들이 좀 붙긴 하는데 네. 햇살문화원이라고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수제비 프리마켓 이런 쪽 운영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어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도봉구에 한 10년 넘게 살았지만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이에요. 네.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송 선생님이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생애의 대부분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는 일본 그 치하에 있었을 때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종로 일대 상권을 장악했던 그런 집안이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또 손이 귀한 것 때문에 그 형님이 계셨는데 그 이제 간송은 태어나자마자 작은 집에 양자로 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이 또 젊은 시절에 요절하셨고 해서 그러니까 본가와 그 양가로 간 집안의 재산이 모두 간 선생님한테 상속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의 규모가 상당히 엄청났어요. 요즘 말하면 뭐 지금 한 10만 석 지기였었다고도 하시긴 하는데 그 우리나라 재벌 총수 이상의 그런 재산을 갖고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상당히 그 수준이 높았던 분들하고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안목도 높아지셨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일제 쪽으로 많이 그 이제 나갔었던 또 우리 문화재들을 이제 자신의 재산을 거의 털어서 지키고 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1962년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우리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의 미술사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을 따라가다 보니 일제시대의 진정한 문화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곳은 한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도봉구청장의 발견으로 복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무료 개방의 조건 하에 서울시와 도봉구의 지원으로 단순한 시멘트 벽을 허물고 지금의 고즈넉한 풍경을 자랑하는 가옥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취재 중에 가옥이 지어진 연도가 가옥 안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카메라맨의 노력으로 간신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간송 선생님의 본가는 이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고택이 여기 도봉구에 지어진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였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부친이 양주 지역이나 이런 쪽에 방대한 그 소출을 관리할 수 있는 거점으로 이걸 지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깨진 거잖아요. 그게 네. 상황이 좀 달라진 거니까 그런 용도도 필요했겠고 부친 묘소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제사의 역할, 제실의 역할도 겸해서 이것을 짓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간송 전영필 선생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묘소 바로 앞에 위치한 이 고택은 간송의 생애와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도시 속의 작은 아름다움과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간송 전영필 가옥은 마을버스 도봉 07번을 타서 방학동 성당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봉구 하면 도봉산, 북한산밖에 모르셨던 분들, 특히 도봉 구민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김수영 문학관과 간송 전영필 가옥을 통해 가족 나들이 때 단순히 산들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도봉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들 함께 나들이 때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쇼미더 도봉의 리포터 나윤석이었습니다. 셋 중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 한 사람만 갔다 오는 걸로.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한판이요. 안 내면 갔다 오기 가위바위보.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참 내려가지 않고 야 이거 잠깐 이게 높네요 생각보다. 가는데 야 잠깐만 발이 꺾여요 자꾸 발이 꺾여요. 다 왔습니다. 네 금방 오네요 생각보다. 다리 아파. 근데 네 다 왔네요. 네 지금 여기가 네 아까 네 보셨다시피 이곳이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이 아까 전에 그 언덕을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묘소와 그 아버지의 묘소가 이렇게 나란히 돼 있는 것을 나란히 여기 이곳에 잠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박물관에 가야만, 관광지에만 가야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하게 될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슬슬 쌀쌀해지는 겨울 같은 가을의 경계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 선택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지에 쇼미더 도봉 사회가 가장 큰 선택지로 놓여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